정의당 제주도당이 최근 온라인 투표를 통해 70%가 넘는 지지를 받은 김오김 전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자, 앞으로 2년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정의당 제주도당을 이끌 김오김 도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당선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이번 제7기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은 김오김입니다. 그간 정의당에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따뜻한 이렇게 차가운 질책도 많이 받고 안타까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시기에 도당위원장을 맡은 만큼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의당을 만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무겁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의 이력을 보면 오랜 시간 학생운동과 농민회 활동에 투신해 왔습니다. 예.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사회운동에 뛰어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제가 학생이 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학생이라면 누구나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농촌에 살았고 부모님이 농사를 하고 계셔서 그때 이렇게 한국의 그 압축 성장이 사실 농촌 농민에 대한 소외로 바로 나타난 게 사실 실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더 빨리 받아들였고 그 후에 농민으로 살면서는 농민 스스로의 문제는 농민이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농민회 여성농민을 만들면서 왔던 게 인생 전부네요. 근데 정의당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지난 대선부터 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당 안팎으로 많은 홍역도 치렀고 당의 위상도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두 거대 양당이 공고하게 인 속에서 소수 정당에 뿌리 내리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이유도 하나 꼽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색깔이 없다는 지적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회에서 재창당 수준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한창 당대표가 28일까지 선거가 진행 중인데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면 그런 혁신안의 방향을 틀어지고 다시 새롭게 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이제 제주에서도 정의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위기의 정의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추스르실 계획인가요? 예, 제가 이번 슬로건이 위기를 기회로 다시 비상하는 제주도당이라고 했습니다. 당원들이 이렇게 단순히 제주도당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다 연결된 문제겠지만 많이 지쳐 있고 도민들이 질책에 자존감도 많이 이제 상해 있고 이래서 먼저 당원들을 먼저 추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마음을 모아서 정말 다시 당원들이 책임지는 정당을 이제 만들겠고요. 또 하나는 총선 시기여서 이 총선 시기에 재도약하는 기회로 꼭 만들겠습니다. 네. 단순히 후보를 세우고 발굴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생 현안 대응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직접 지역에서 현안 문제, 민생 문제를 챙기면서 생활정치 이게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당위원장으로서 가장 우선해서 목소리를 낼 지역 현안 뭐를 꼽고 계세요? 예, 지금 바로 제2공항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고 어떤 결론이 사실 도민 입장에서는 바라는 게 확실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 시기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안 되고 있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말 많이 진전되고 대응책이 나오지 않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전에 방류한다는 소식에서 전 도정은 저 마을에 있을 때도 마을 이장님들이나 해녀분들이 정말 해서 그런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내년 4월 되면 방류한다는 이 시기가 다가옴에도 도나 행정이 어떤 도민들의 초조함과 이렇게 발맞추지 못하고 좀 대응책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당 입장에서 본다면 민간을 다 넘어서 초당적인 어떤 대책 기구들이 세워지고 이게 전도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 다시 이런 입장이 전달되도록 하는 노력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해서 목소리를 낼 현안으로 제2공항 문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꼬집어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제2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만간 국토부의 보안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네, 다행이죠. 그 국정감사에 정의당 우리 심상정 의원님이 국토부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보안 용역 공개 검증 하라고 했고 미루다가 어제 국토부에서 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도에 이제 공이 넘어온 거와 마찬가지인데 제주도 도민들의 입장에선 보면 전에 여론조사에서부터 그리고 이 추석 때 다시 여론조사를 했었어도 사실 반대가 워낙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실 제2공항 백지화를 하는 수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얘기도 해주셨어요. 내년쯤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 지역 어민뿐만 아니라 청정 제주 바다 환경에도 큰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당 차원에서 또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네, 지금 아까도 이렇게 민관 그리고 전 초당적으로 대책의 기구들을 마련해서 도민들의 온 힘을 다 모아서 사실 중앙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지 제주 도민의 문제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도의 어떤 이런 입장이나 대응들이 없는데 우리 정의당은 이미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이제 그 일본 영사관의 항의 방문 그리고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들을 다 제주도에 제출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관이 다 합동으로 하는 이런 이제 대책 기구에 적극적으로 갈 것이고요. 밑으로는 아까처럼 생활 정치를 일구는 차원에서 어민들과 그리고 해녀분들과 이런 문제들을 같이 함께하는 걸로 같이 하겠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중앙정부를 압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민생 현안 해결도 강조하고 계신데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뭐라고 보세요? 민생 현안이 사실 코로나가 다시 극복됐다고 하더라도 그 경제가 안 좋아진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주는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죠. 그리고 탐나는 저는 정의당에서 제안하면서 이게 실행될 건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앙 예산이 반영이 안 되더라도 지역에서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 등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소득 보전이 되는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비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많고 임금 수준도 낮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좀 급선무인데 정의당에서는 참여형 일자리 보장제도제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예산이 당연하게 이제 투여돼야 되겠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 환경감시단이든 지금도 많은 일자리가 그렇게 주어지긴 했지만 이제 더 많은 일자리가 주어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방의회에 의석이 없기 때문에 예. 원외에서 이제 제주도정부와 예, 예. 도의회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떤 보강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의원님이 한 분 계시는 거는 조례를 만들거나 시행령을 만들거나 이제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의당은 처음 창당할 때부터 의원 없어도 꿋꿋하게 도민과 함께 민생 현안을 같이 하면서 읽어왔습니다. 진보정당이 소수정당이어도 있어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도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1년 6개월 정도 남았던데 예. 정의당에서는 어떤 밑그림 아래 이렇게 선거를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이렇게 두 가지로 고민하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보 정당이고 소수 정당이어서 사실 선거법 개정이나 정치개혁 부분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후보를 발굴해서 아까처럼 민생 후보가 이렇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직접 현장에서 생활 정치를 하는 앞장서 가는 이제 후보로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겠고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